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 3만여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영향도 짚어보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 열기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너무 폭증해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상화폐 관련 다양한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에 이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됐죠. 예, 반가운 소식이죠. 서울 수도권 이 사이에 있는 이른바 3기 신도시. 예. 한때 이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로 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그러나 정부는 그와 관계없이 당초 일정대로 이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중에 3만 200가구, 적은 가구 수가 아니죠. 예. 그게 지금 서울 인근 신도시 지역에 분양이 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기존의 분양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것은 본 청약이 아니고 사전 청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예. 보통 본 청약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계약금을 내고 분양 추첨에 들어가거나 또는 심사를 받는 것인데, 이 사전 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서 돈 한 푼도 없이 예. 그냥 자기의 의사 표시만으로 일단 청약을 했다가 합격된 분, 그러니까 당첨된 분은 나중에 따로 이제 본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단순 변심이 일어나서 난 이거 하기 싫다, 그럼 언제든지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1년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만 예. 그 밖에 나머지 경제적 불이익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3만 200가구의 거의 절반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곧 결혼할 사람들에게 반 정도가 우선 분배가 되거든요. 예. 특히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 또는 집이 없어서 애를 못 키우겠다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집값 안정화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된 그 자체가 정부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 영끌해서 무조건 집을 사고 보자 하는, 그러니까 불안감, 지금 집을 안 사면 나는 영원히 이 생망이라고 그래서 이 생에는 도저히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주택의 주거 복지와 가격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 물량도 3만 200가구면 결코 적은 게 아니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은 올해 3만 200가구가 4단계, 4차에 걸쳐서 7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정부 관계자들 얘기로는 약 한 70%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요. 4차 중에서도 1차, 가장 먼저 되는 이 7월 1차분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 그다음에 남양주, 그다음에 성남 복정, 그다음에 의왕, 청계, 위례, 이래 5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10월, 11월, 12월 해서 총 올해 중에 3만 2천 가구가 분양됩니다. 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가상화폐 바람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자마자 30분 만에 1,000배가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해요. 네.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죠 아로와나라는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만든 거예요. 네. 저 토큰이 상장한 지 30분 만에 무려 1,075배 퍼센트로 하면 10만 7천 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예. 30분 만에. 네. 물론 지금 그 이후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50원에 상장됐던 것이 지금 3만 원에 거래되거든요. 와우. 자, 이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것은 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블록체인 기법으로 활성화시킨다 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컴 자회사도 좀 출자를 해놓고 있어요. 네.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또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는데 제가 뭐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어떤 가격 시세 문제를 연구를 이래 하면서 네. 30분 만에 1,000배 넘는 상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은 깨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가격 요인 하나만 놓고 보면 예. 이것은 과열도 상당히 지나친 과열이다. 이제 이 금융시장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한 바보 찾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본인이 과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느냐? 내보다 더한 바보가 있으니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것이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폭탄 돌리기 예.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예. 시세면만 놓고 보면 가격 상승폭이 참 뜨겁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2030 세대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에 도치코인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가 또 주로 2030이 대부분 지금 가상화폐를 사고 있는데요. 예. 다치란 것은 일본의 개, 예. 시바견, 우리나라의 진돗개보다는 좀 못한 저 화면이요. 예, 저 개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저 가상화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저기는 발행량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채굴을 하면 무제한 나옵니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채굴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 예. 채굴량의 제한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가 더 채굴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치코인이 어저께 밤사이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급등하게 올랐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거든요.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신규 계좌를 튼 사람 4대 가상화폐 거래소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거기에는 249만 명의 계좌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중에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심지어 10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 이상이 20대, 30대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좀 화가 좀 많이 났죠. 예. 그렇다고 내가 월급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어렵고. 네. 근데 가상화폐는 아주 작은 단위로도 살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시세가 7천만 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난 돈이 없어 비트코인을 못 산다 이러던데 비트코인은 한 개, 두 개 단위로 파는 게 아닙니다. 0.1도 팔고 0.01도 팔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위로도 비트코인을 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특히 이제 많이 모이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컴퓨터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장점으로 확인이 가세해서 청년들의 가상화폐 열기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는 왜 오르는가 떨어지는가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 쉽지가 않아요. 금이 오르는 것도 채굴량이라든지 또는 주식 오르는 것은 기업의 재무지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데 예.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풍문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류에 따라서 너무 크게 오르내리는 데다가 20, 30대 지금 249만 명 신규 계좌 한 사람이 과연 금융 지식이 확보가 되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또 시세가 오르고 떨어진 거와는 관계없이 저런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에서는 반드시 사기가 나옵니다. 예. 다단계 했지 내가 이거 얼만큼 올려줄게. 벌써 그래서 정부도 이 대목에서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자금 세탁, 사기, 불법 행위의 총력 단속 기간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단속을 하긴 하는데 6월까지 일단은 한시적이다 보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좀 가져가려면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정부가 단속한다는 건데요. 그 단속한다는 것도 내용을 자세히 뜯다 보면 예. 가상화폐 거래를 어떻게 규제하겠다. 시세가 너무 오르면 시세가 오르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하겠다. 주식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서킷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풍문이 나돌면 너 이걸 공시하라.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시할 주체도 없고요.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은행을 통한 어떤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사기 이런 송금법 위반 이런 것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터키라든지 인도는 지난주에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6개월 시간을 주면서 6개월 이후에도 가상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어요. 아유, 네. 근데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국내 가격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그 후진국들처럼 강력한 인위적인 통제는 아직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 주장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미술품 거래가 있다 이러면 미술품 하나에 피카소 그림을 5천만 원에 사든 1억 원에 사든 그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뻥튀기라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상화폐를 이제 실명으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4곳이 있고 나머지는 실명으로 거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연계해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지금 있는 가상 그 화폐 거래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의 파장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려 100여 개가 넘어갑니다. 네. 그거 CG 그래픽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뭐 이런 알려진 4군데 외에도 100곳이 넘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 종류만 해도 100개가 넘고 정체를 실체를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거래 대금 규모가 하루에 25조나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상화폐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한 원래 2000년도부터 있던 법이에요. 아. 그 법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데만 허가를 해주겠다. 예. 이 법이 통과가 됐고 그 유예 기간을 거쳐서 9월 달부터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거래 계좌가 없는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공권력으로 철폐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개 중에서 4개를 뺀 나머지 96개는 사실상 불법인 상태예요. 다만 지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9월 달부터는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96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달까지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 지하로 숨든지 외국으로 숨든지 그 과정에서 현재 저기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또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이 은행 계좌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그 기준도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있어요. 이걸 정부가 좀 더 그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사회적 그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강력한 어떤 사회적 통제 기구를 좀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가상화폐 열기가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가상화폐로 대박이 나서 퇴직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솔깃할 만한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그 얼마나 오를까 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계속될 거냐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가
돈이냐 아니냐부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고 금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데 지금 전 세계가 절대 이것은 금융자산이 될 수도 없고 또 화폐가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커지면 국가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규제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닛 옐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서로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방법도 없는데 예. 굳이 그 시세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변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리냐.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상화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정부가 얼마나 강력히 규제하느냐. 또 가상화폐도 지금 이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약 한 5천 개 정도가 있어요. 예. 이 5천 개의 공급량이 결국 늘어나면 그 자체가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 마지막으로 지금 10배, 20배가 올라서 하루아침에 그 회사도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네. 10배, 20배 반토막 또는 10토막이 나서 한꺼번에 신세를 망친 사람도 있다. 예.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정부나 금융기관 어디도 보장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수익 난 사람들 얘기만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손실 난 사람의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혹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